원래 베이글은 전반적으로 좀 마른 느낌이 있죠. 수분이 적은 반죽을 쓰니까. 근데 이거는 좀 충격적이네요. 가게 앞에 엄청난 웨이팅 줄이 늘어설 정도로 요즘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인기가 대단하죠. 영국 컨셉 인테리어가 가득한 매장을 보면 런던 거리에 이런 베이글 가게들이 늘어서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과연 베이글은 런던과 관련이 깊은 음식일까요? 그리고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베이글을 비롯해 한국에서 인기 있는 베이글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음식평론가 이용재고요. 오늘 푸드득에서는 베이글에 대한 재밌는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유명세 때문에 베이글이 영국 런던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또한 런던과 큰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런던의 브릭 레인이라는 유명한 24시간 베이글 가게가 있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이 브릭 레인을 벤치마킹했다고 하고 브릭 레인이라는 베이글 메뉴도 만들어 놓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브릭 레인을 비롯해서 베이글 가게들은 원래 수수하고 허름한 듯한 분위기인데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아주 화려한 분위기이고 어떻게 보면 화려하다 못해 난잡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원래 베이글은 폴란드계 유대인의 빵입니다. 베이글의 탄생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독일에서 폴란드로 프레첼이 유입되어서 베이글로 진화되었다는 설이고요. 또 하나는 1683년 비엔나의 제빵사가 폴란드의 왕 얀 3세 소비엔스키를 경배하기 위해 두었다는 설입니다. 승마를 좋아하는 왕을 위해서 빵의 모양을 안장에서 발을 걸치는 고리, 즉 등자 모양으로 둥글게 잡은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렸다는 겁니다. 독일어로 등자를 의미하는 보이겔이 베이글이 되었고요. 어떤 설이 진짜이든 베이글의 원형이 유입된 폴란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생계수단으로 베이글을 구워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폴란드에서 베이글은 점차 유대인의 전통 음식으로 각인되게 됩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폴란드의 재정이 어려워졌고 유대인들은 미국으로 대거 이민에 나섭니다. 그리고 맨해튼을 비롯해 뉴욕 인근 지역에 자리를 잡고 베이글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베이글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건 이 뉴욕 베이글의 등장 이후서부터니까 사실 런던보다는 뉴욕이 현대 베이글의 발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평론가로서 분석이 쉽진 않습니다. 유행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미 포비나 코끼리 베이글 같은 전문점이 5, 6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베이글이 이만큼 유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에서도 베이글은 오랫동안 고정 메뉴였고 저 같은 경우는 파리바게트에서 베이글을 1998년도부터 먹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지금 베이글의 맛 자체를 정말 선호해서 열광적으로 찾아 먹는다기보다는 유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맛보아야 되겠다는 심리로 유행의 유행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ear of missing out, 즉 FOMO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사진 찍기 좋은 이국적인 컨셉으로 SNS에서 핫해지고 유행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런데뮤 인증샷을 찍어 올리며 동참하면서 런던 베이글 뮤지엄과 베이글이 거대한 유행이 되는데 성공한 거죠. 음식의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로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베이글들이 진짜 베이글들과는 달리 물렁물렁하다는 점을 꼽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베이글은 반죽의 수분 함유량이 적고 굽기 전 끓는 양잿물에 데쳐서 질기다고 할 정도로 쫄깃한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베이글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베이글들은 사실 굉장히 물렁합니다. 우리나라는 쫄깃함에 집착하는 편인데도 정작 베이글처럼 원래 쫄깃한 빵은 물렁하게 먹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다양한 K-베이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온갖 토핑을 눈에 띄게 많이 넣는 것이 특징이죠. 물론 원래도 베이글이 반죽에 블루베리를 넣거나 소금, 참깨 등을 반죽 위에 뿌려서 굽기도 하지만 K-베이글은 어떻게 보면 뇌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재료를 많이 씁니다. 좋게 말하면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변질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맛을 구현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카롱이 뚱카롱이 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풀어드린 썰 어떠셨나요? 그럼 푸드득은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음식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그래도 한번 크림치즈를 발라서 크림치즈 맛있네요. 크림치즈가 더 맛있습니다. 뭐 크림치즈라도 맛집이면 다행이죠. 되게 정말 물렁물렁하네. 제가 생각하는 한국 최고의 베이글은 코스트코의 베이글, 그냥 미국 베이글